자, 오늘은 효율적 풀이의 허상.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육모 앞두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잘 풀어서 시간을 아낀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막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생각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응? 제가 장담하는데 너네가 이 생각만 버리잖아? 등급 하나가 올라가. 등급 하나가. 3등급이면 2등급 될 거고요. 2등급이시면 1등급 될 거고요. 1등급이면 너네가 92, 96까지 금방 가.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너네가 효율적으로 푼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수능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야. 너네 지금 수능 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 계산이 복잡하고 뭐 정말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나는 제발 그걸 좀 보고 싶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저런 이상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야? 너네가 줄여야 되는 건 계산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야지. 그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야 시간 관리가 되는 거야. 지금 계산 줄이기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네가 보는 과목을 생각해봐. 너네 일단 계산이 많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애초에 계산이 없어. 야, 수학원, 수학2. 그래. 뭐 계산이 있지, 그지? 근데 기껏 해봤자 3차, 4차 인수분해야. 기껏 해봐야 3차, 4차 적분. 아니면 뭐 점화식 대입. 뭐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사칙연산 하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줄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산수를 줄인다고 해서 이 절대적인 시간이 그렇게까지 단축되지 않아. 애초에 복잡도가 떨어지는 산수니까. 기하 확통도 마찬가지야. 기하는 애초에 뭐 계산이 없고 확통은 뭐 사칙연산 잘하자. 그지? 어려워 사칙연산. 어쨌든 그냥 하면 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계산이 대단한 과목이 아니야. 심지어 미적도 그래요. 응? 여러분들 지금 미적분 28번, 미적분 30번 그렇게 계산이 많을까? 제가 미적분 28번 작년 수능은 좀 쉬웠으니까 재작년 미적분 28번으로 한번 보여줄 텐데 계산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 너네가 헤매는 시간을 계산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산 자체가 많은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일단 내가 공부하는 과목 자체가 계산이 많은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이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야. 애초에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가 줄여봤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야.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너네가 자꾸 이렇게 효율적 풀이 생각하면서 혹은 강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애초에 조건 자체를 식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에는 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가지고 너네가 정리하면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 과정. 그게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야. 계산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너네는 무조건 계산하면 안 된다는 착각이 있다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안 해야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봐. 그러니까 어때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생기는 거야. 너네 점화식 문제가 있어. 나열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열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니까. 삼각함수 활용이 있어. 당연히 선분의 길이나 각을 문자로 설정한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식을 만드셔야 돼, 안 만드셔야 돼? 만드셔야 돼. 어떻게 식을 안 만들고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어? 계산 문제인데 애초에 평가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을 알고 있는지 너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계산을 안 해? 물론 몇몇 문제는 뭐 선 긋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도 풀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정말 희박한 확률인 거고 너네가 그걸 정석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시험장 가서 이러고 있다니까. 그냥 문자 설정하고 식을 생성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3분이면 풀어. 근데 그 계산 안 하려고 뭐 선 긋다 보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10분을 생각해. 너네 5줄 적어서 문제를 푸는 것과 2줄 적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게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왜냐면 이걸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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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만에 풀면은 그렇게 적으면은 50초야.
근데 이렇게 두 줄 적으려고 10분 생각하고 두 줄 적으면 10분이잖아. 이게 효율적이야. 너네가 적분의 연산 문제도 마찬가지야. 와, 뭔가 계산 안 하고 적분의 연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10분 쓰면은 그게 바본 거야. 어? 뭐하러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 그냥 하면 되는데. 즉, 너네는 이렇게 망설이느라 의미 없는 시간 낭비를 더 한다는 거야. 자꾸 강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 뭔가 대단한 문제풀이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시험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물론, 너네가 그럴 수 있죠. 대단한 문제풀이가 잘 보여. 문제를 봤는데 바로 보여. 생각의 시간이 0이야. 아, 그러면 당연히 대단히 풀어요. 빨리 풀어. 아, 근데 안 보이면 그냥 해. 원래 수학 문제라는 건 수능도 그렇고요. 수리 논술도 그렇고요.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식을 정리해서 내가 개별적인 문자를 구하든 아니면 목적하는 값만 구하든 두 개 중에 이제 목표 잘 정해서 산수해서 답 내셔야 돼. 그게 수학 문제야. 알겠어요? 제발 계산할까 말까 망설이느라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그 시간을 줄이면 아까도 얘기했죠.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다니까. 3등급인 친구들 이 생각 되게 많이 해. 시험 볼 때 아, 이거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돼? 계산하면 돼. 그 생각을 버리고 그냥 계산해. 그럼 너네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두세 개가 더 늘어. 그러면 등급 올라가잖아. 2등급도 마찬가지야. 아, 산수할까 말까? 산수할까 말까?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산수해. 너네가 그렇게 10번, 11번, 12번 산수 열심히 하고 13번, 14번, 15번도 산수 열심히 하시면 등급이 하나 올라가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난다는 거야. 1등급도 마찬가지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해. 그러면은 등급 하나 올라가. 너네가 88점이었어? 92점 되는 거야. 그렇게 4점, 4점, 4점 높여 나가는 거야. 알겠어? 너네 제발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 좀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너네 문제 푸는 거 보잖아요. 응? 너네 시험 보기 한 다음에 제가 구경하고 있으면은 다 이러고 있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해. 그냥 하라고. 원래 문제를 푼다는 건 이런 과정인 거예요. 이런 과정인 거야. 이게 정상이야. 근데 가끔 이제 뭐 대단한 게 보이면 너네가 이렇게 줄여서 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 이게 서브 같은 거고 이게 메인이에요. 아, 그리고 너네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 출제하러 가실 때 아, 실전 개념 모르면은 계산 좆되게 만드는 문제 출제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 내실까? 정말 그럴까? 근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다면 누구나 잘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정상적으로 풀면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리게 다 문제를 내세요. 근데 너네가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야. 효율적인 풀이란 그냥 순리대로 푸는 게 효율적인 풀인 거야. 제발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실전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실전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풀 수 있는 논리를 모르니까 그 논리의 부재를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 채우는 것뿐이야. 정상적으로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논리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만들어. 그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생각으로 생각의 시간을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돌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건 계산이 느려서가 아니야. 계산을 많이 해서가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생각의 시간이에요. 이 생각의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 너네가 그것만 잘 줄이면 애초에 문제 자체가 간단하게 풀린다니까. 너네 못 믿겠으면은 제가 오르비에다가 글 올린 게 있단 말이야. 181130 뭐 18학년도 미적분 30번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뭔가 복잡하고 계산이 대단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다라고 착각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 문제 제가 사전공략법에서 계산 세 줄하고 풀어요. 근데 실전 개념 뭐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논리, 일관된 생각으로 세 줄 만에 풀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야. 근데 왜 학생들은 계산이 많다고 착각할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생각이 잘못돼서.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문제야. 새로운 함수를 파악하는 문제야. 새로운 함수 파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식처리야.
내가 어떻게 이 새로운 함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의사결정 잘해야 돼. 근데 그 의사결정을 안 하고 바로 새로운 함수를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작업을 건너뛰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하면은 수능은 계산이 애초에 많은 시험이 아니라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문제가 그래. 제가 굳이 미적분을 얘기하는 건 너네가 미적분이 계산이 제일 많다고 착각하잖아. 그죠? 근데 미적분조차도 계산이 많은 문제가 아니다. 논리가 잘 잡혀져 있으면 그 논리 하나로 다 풀 수 있다. 기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기하, 벡터 자취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착각이죠. 벡터 자취 해석이 제일 쉬운데 너네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너네 벡터 자취 해석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전 공략법 기하 해석 공부하죠. 동점이 몇 개인지 세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새로운 함수로 인식해야 되는지 너네가 그 판단만 잘하면은 그냥 풀려요.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일관된 논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뭐 이걸 사교자 표계로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렇게 병신 같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논리가 없으니까 이상한 지식. 그죠? 그 이상한 지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잖아. 그럼 너네가 어때요? 그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낮은 수준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높이 봐. 높이 보면서 생각의 시간을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수능은 계산 빨리 안 하고 쉬엄쉬엄 해도 시간이 남아. 제발 허상에 빠지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걸 보란 말이야. 그래야지 너네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2, 4학년도 미적분 28번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 문제도 많은 친구들이 뭐 그래프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뭐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착각한단 말이야. 물론 저도 가르쳐요. 포인트 1에서 뭐 정의역에 2x 대입하면 어떻게 되고 3x 대입하면 어떻게 되고 2분의 x 대입하면 어떻게 되고 다 가르쳐. 다 가르치는데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너네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응? 본질적인 게 뭔데? 너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제 적혀 있어요. 자,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구할 건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실전 개념은 그냥 문제풀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잖아. 문제가 뭔 줄 알아야지 쓰는 거지.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읽고 그 구성 요소의 기능을 채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너네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지 그런 실전 개념 쓴다고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실제로 이 문제 나왔을 때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이 문제는 생성 문제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 거의 없어.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내가 F8하고 F9를 구해야 돼? 근데 뭐 너네가 이 값만 구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항등식이 있으면은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값만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뭘 구해야겠어요? 함수를 구해야 돼. 근데 너네 함수를 구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돼. 근데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공통도 마찬가지야. 함수를 구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과 내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미정계수 구하기야? 너네 0보다 클 때 fx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생성이구나. 내가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너네가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런 거나 공부하라 이거야. 뭐 2배 축소하고 뭐 확대하고 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나 공부하시라고요. 이걸 공부해서 생각의 시간을 빵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어. 우리가 함수를 생성하는 건 5가지밖에 없어. 이건 수리논술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구술 면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너네가 함수를 만든다면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뭐 첫 번째 항등식을 정리한다. 근데 뭐 항등식 정리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자, 그러면은 못했어. 자, 그 다음에 너네가 필연성으로 함수를 생성한다. 이거는 주로 뭐랑 많이 결합이 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값 조건으로 주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너네가 세 번째 어떤 게 있겠어요? 그쵸? 우리가 특구함이 주어져 있고
그 특구함에다가 무엇을 주면은 항등식을 주면은 확장해서 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F랑 F'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적분해서 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변수 항등식이 있으면 도함수를 미분정의로 구해서 함수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딱 5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찾으러 가는 거지. 그게 바로 고수의 생각이야. 고수는 목적을 먼저 보고 필요한 걸 찾으러 가지. 이거부터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해. 응? 그건 하수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뭐지? 아,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이렇게 문제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는 게 효율적 풀이야. 그냥 산수 줄이는 게 효율적 풀이가 아니고 이런 의미 없는 삽질의 시간을 줄이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고수는 5개 중에 뭐가 있는지 볼까? 하고 보러 가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내가 아직은 값 조건을 몰라. 하지만 어쨌든 함수를 생성할 때 항성부가 있으니까 필연성으로 뭐가 있겠구나. fx가 0되는 구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항상 0이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항등식 정리? 너네가 fx 는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항등식이 없단 말이야. 이것도 뭐 아니겠죠. F랑 F'이 같이 있는 항등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겠죠? 그럼 이거네. 그죠? 찾으러 가보니까 너가 특구함이었구나. 특정 구간의 함수구나. 그러면은 확장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거든. 네가 확장 방식이겠구나. 그럼 너네가 이제 다 알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의 시간이 지금 0이잖아요. 제가 이거 너네한테 말하면서 골랐으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 보이지. 문제 보자마자 5개 생각하고 필요한 거 2개 찾으면 끝났어. 이제 뭐만 하면 돼? 어떻게 확장될까? 그 방식만 너네가 파악하면 돼. 근데 확장 방식은 2개야. 그래프로 바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식으로 파악하거나. 그래프로 파악할 때 우리가 뭐 많이 쓸 수 있어? 자, 주기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식, 대칭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식, 평행이동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식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너네가 만약에 제가 포인트 1에서 가르치는 확대 축소도 알고 있으면 확대 축소 이용해서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딴 거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그래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사실 확대 축소는 그리고 이렇게 변주가 발생하면 너네가 바로 하기가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식으로 가. 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너네가 뭐 생각해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은으로 정리하겠다는 논리가 필요해.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수능 문제는 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식을 만든 다음에 이 2가지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개별적인 문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별적인 함수를 구할 것인가. 너네가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문자, 개별적인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덩어리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덩어리를 구할 것인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왜? 이 목적에 따라서 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야. 너네가 만약에 개별적인 함수가 구하고 싶어. 자, 만약에 fx 제곱 마이너스 2x fx가 0이다.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가 여기서 fx 구할 수 있잖아. 왜? 인수분해하면 0 아니면 2x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개별적인 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는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덩어리 구할 때는 이렇게 식 정리하는 게 아니야. 기존의 모양이 있고요. 새로운 모양이 있을 때 그 모양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모양 맞추기로 식 정리해야 돼. 완전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걸 모르니까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실전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작년 수능 20번은 문제의 목적이 뭐였어요? 작년 수능 20번 F에 K의 3승 5의 3승분의 1 이거 얼마니? 뭐 이거 물어보는 거였잖아. 그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덩어리야, 덩어리. 이런 건 뭐가 중요한 거야? 모양 맞추기가 중요해. 그래서 그 문제는 목적을 보면 아, 이건 모양 맞추기 문제구나. 내가 보고 싶은 문자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 덩어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너네가 보자마자 아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산수하는지 방향을 잡고 산수하면 충분하다는 거지. 실전 개념?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너네는 애초에 이거부터 구분을 못하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해. 생각의 시간을 너네가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너네가 이 문제는 뭐 하고 싶어? 지금 fx 구하고 싶어. 그럼 너네가 식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아? fx는 하고 정리하는 게 맞겠지, 그지? 아, 내가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확장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fx는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최소식은 최대식은 이렇게 gt, ht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지금 식으로 확장하자고 했으니까 저거 가지고 그래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식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gt하고 fht하고 뭐 똑같대요. 그렇잖아요. 뭐로 똑같아요? t로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식 만들었죠. 자, 그때 너네가 보고 싶은 게 뭐죠? 우리가 이거 조금 근데 제가 그래프를 이제 안 그렸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되죠? 자, 우리 이렇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의 그래프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t를 그었을 때 실근이 항상 2개가 된다는 건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곡선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gt가 되는 거고 여기가 ht가 되는 거겠죠. 너네는 지금 f에다가 ht 집어넣은 게 궁금한 거야. 그렇지 않아? 양수를 박았을 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궁금한 게 얘야. 그럼 너네가 이거 는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는으로 정리할 때 여기에 gt가 섞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h로 바꿔야겠죠. gt 뭐래요? k 마이너스 뭐야? 2분의 구나. 뭐 어쨌든 2분의 k 마이너스 ht래. 그럼 너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ht는 양수 쪽에 있는 정의역이야. 그럼 양수 쪽에 있는 정의역이니까 제가 양수 x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0보다 큰 쪽에 x라고 생각하면 되죠? 구했네. 얘는 gt예요. 음수죠. 음수 쪽에 있는 정의역이고 얘는 양수 쪽에 있는 정의역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너네 뭐 나와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분의 k 빼기 x. 그 다음에 2의 4. 그 다음에 4분의 k 빼기 x 제곱 나오죠? 그게 fx네. 0보다 큰 쪽엔 이렇게 생기네. 이게 뭐가 어려워? 막 이 계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실전 개념을 막 도입하고 막 그래야 돼요? 하하하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실전 개념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논리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중극한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확대 축소라든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실력이 있는 사람은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겠지. 식으로 볼 거고 내가 fx 구하고 싶고 f의 양수 집어넣은 거 구하고 싶으니까 f의 양수 집어넣은 거 는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게 수학의 근간이야. 그 수학의 근간부터 너네가 알아서 생각의 시간을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이상한 잡다구리한 걸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수능을 그렇게 짜치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수능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수능은 기본기만 충실하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이런 기본기 사실 고1 때부터 배워요. 너네 고1 때 뭐 3차, 4차 방정식 배우면 그때 어때요? 개별적인 문자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덩어리 값만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네가 인식을 했어야 돼. 내가 식을 정리할 때 개별적인 문자나 함수를 구하는 식 정리가 있고 내가 어떤 덩어리 형태를 구하는 모양 맞추기 식 정리가 있고 종류가 2개구나. 내가 산수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이 2개 중에 뭐 하는 건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고1 때부터 공부했어야 돼. 근데 그 정상적인 생각을 몇 년 동안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가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 정상적인 생각을 벗어난 실전 개념에만 막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능은 어렵다. 머리가 좋아야 다 맞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머리가 안 나쁘고 정상적인 생각하면 누구나 100점이 나와. 너네가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100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자꾸 이런 얘기하는 선생님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진짜 허상이야, 허상. 어? 제발 저 의미 없는 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너네는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몇 줄에 풀었어요. 뭐 4줄 걸렸네. 아 물론 이제 적분해야 돼.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적분 이용해서 이제 K 구해야 되는데 뭐 적분이야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은 문제야 애초에. 그리고 대단하지 않게 그냥 정상적인 생각 밟아 나가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야. 근데 너네가 이런 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그냥 다 몰라.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잘 배우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정말 이런 정상적인 생각이 잘 갖춰져 있어. 그 정상적인 생각이 잘 갖춰져 있는데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 근데 나는 수학 공부하고 싶어. 뭐 그때 뭐 재밌게 이제 실전 개념 공부하시면 되고요. 실전 개념 공부하고 싶으면은 나무 위키 검색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항함수 면적 이런 거 궁금하죠? 나무 위키 검색하시면은 어마어마한 공식들을 볼 수가 있어. 그럼 그때 취미생활로 그런 거 외우고 산수할 때 써보고 뭐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중요한 게 뭔지,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아무리 선생들이 이런 걸로 너네를 현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저거에서 뭐 하게? 아니 지금 미적분 28번 뭐 너네가 얘기할 때 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문제잖아. 그 가장 어려운 문제도 별거 없다니까.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응? 자꾸 이상한 생각하니까 삼수하고 사수하시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정말 금방 끝낼 수 있는 거야. 응? 아 저는 뭐 회계사도 디트도 금방 끝냈잖아. 그죠? 원래 다 금방 끝낼 수 있어. 왜냐면 중요한 게 얼마 안 돼.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학생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뭐 수험생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공부할 때 진짜 얼탱이가 없는 게 안 해도 될 걸 존나 열심히 해요. 안 해도 되는 거에 사활을 걸어. 그래 놓고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재능이 없나 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너무 우스워요. 아, 안 해도 되는 걸 존나 열심히 했어. 그럼 당연히 어때? 떨어져야지. 떨어져야지. 그게 올바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행동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막 자기 인생을 비관한다니까. 그러지 마. 할 걸 해.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능 탓을 하는 게 순서가 맞죠. 우리가 진짜 수험생들 중에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해. 근데 일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재능을 탓해 보는 거야. 제대로도 안 하고 이상한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능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건 없는 거고 진정한 시간 관리는 생각의 시간을 0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 생각의 시간을 0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데 남은 수험 생활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사전공략법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너네가 놀라운 생각들의 체계들을 다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체계를 기반해서 생각의 시간 0으로 만들면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짜치게 공부하지 말고 본질적인 걸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강민구였습니다.